자, 이번에는 황운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자, 최근에 김용 5년, 황운하 3년. 제가 일단 기본 틀을 쫙 얘기할게요. 예, 의원님은 당사자니까.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이재명 때려잡는 거 하고 동시에 유의하게 열심히 하는 게 검찰에 대든 자들 때려잡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문재인과 엮으려고 하는 거. 요것만 열심히 하거든요. 의원님 여기 딱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황운하 의원은 검찰에 대든 지가 수십 년 됐죠. 네, 이제 1999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24년 됐습니다. 네, 23년째 검찰에 대들고 있단 말이죠. 이 사건을 검사에서 프레임 어떻게 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경쟁자인 죄도 없는 김기현을 수사를 했다. 누굴 시켰냐? 황운하!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하명 수사한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송철호 전 시장 공약을 뭐 청와대에서 지원해 줬다거나, 또는 뭐 민주당 당내에 경쟁자가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게 만들었다든가 다 걸었거든요. 그건 다 무죄가 됐고, 딱 하나 하명 수사 이것만 유죄가 됐어요. 왜 하명 수사를 검찰이 그렇게 물고 늘어졌느냐? 일단 황운하 23년째 검찰에 덤비는 자 아니야. 그러다가 결국 국회의원까지 됐잖아. 죽여.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서도 계속 하고 있잖아. 2배를 죽여. 근데 연결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엮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안성맞춤. 자, 배경을 이해했죠? 의원님? 제가 쭉 얘기하는 데 따라오세요, 그냥. 네, 아주 뭐 핵심을 잘 요점 정리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얘기하면 억울해가지고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무슨 사건으로 잡으려고 했냐? 30억 용역 계약 뇌물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세히 몰라도 돼요. 이거는 오래전에 이미 그 지역에서 소문으로 돌던 사건이에요. 근데 울산에 이제 경찰청장으로 하셨단 말이야. 그 이전에 이 사건은 이미 접수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시장 출마하는 송철호가 황운하를 만나서 이거 내 경쟁자인 김기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수사를 해주세요. 청탁을 했다는 거야. 그 유일한 증거는 뭐냐? 원래 송철호 캠프에 있다가 섭섭하고 억울한 점이 있어서 김기현 캠프로 간 사람이 한 말이 유일해요. 증거는. 일단 송철호 변호사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근데 송철호 변호사가 청탁을 하려면 경찰청장을 먼저 만나자고 해야 되잖아.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습니까? 제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저 사람이 청탁을 나한테 할 줄 모르니까 가서 미리 만나나? 말이 안 되잖아. 여기서부터 억울한 점이 많은데 가만히 계세요. 근데 그 사건이 30억 뇌물 사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울산 경찰청장 황운하가 청탁을 받았다면 안 되는 사건을 끌고 가가지고 기소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황운하 청장은 이 사건을 결국 어떻게 처리했냐면 불기소 처리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불기소 처리했다고.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 청탁을 받았다는 건 안 될 사건도 기소를 한 다음에 결과는 재판에 맡겨버리자.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 이거는 불기소, 무혐의 송치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자체로 끝나야 되잖아. 왜 안 끝나냐? 이거는 이전부터 있었던 루머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돌았어요. 그래서 청와대에도 제보가 들어가고, 그러면 청와대에서 내려보낸단 말이야. 그 첩보를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수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의혹이 있는데 경찰이 수사 안 하나? 수사는 해봐야 불기소를 하다가 말든가 하지. 오기 전에 접수해서
청장이 되어서 와서 봤더니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니 불기소 처리되었다. 이게 끝인데 청와대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첩보가 있잖아. 원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보고 수사를 했다는 거야. 그죠? 네. 청와대가 시켜서 수사를 했다는 거야. 친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했다고 틀을 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냐면 당시는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하늘을 뚫을 때예요. 그래서 송철호 시장도 지지율 55%로 당선이 됐어요. 경쟁자 김기현 38%를 압도했어요. 무슨 이런 공작을 할 이유가 없어요. 지지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왜 이런 짓을 해? 그리고 왜 불기소를 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죄 판결문이 있어요. 송철호가 민주당에서 경선 통과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송철호 시장은 울산에서만 8번을 출마했어요. 계속 출마했다고. 그래서 민주 진영에서는 그 동네에서 다 알아요. 8번이면 얼마야? 30년 동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입지가 어려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장관급이에요. 경선 통과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자체가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판사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경선 통과조차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없는 이유를 전제한 다음에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3년을 때린 거야. 그러면 문재인으로 갈 사다리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황운하는 보내는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 내용인데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속이 다 시원하죠. 네. 물론 이제 지금 말씀에 제가 부연 설명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제일 억울하신 대목이 어디예요? 저는 처음부터 너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어서 그래서 아예 변호사 선임조차 안 하려고 했었어요. 말이 안 되는 사건이어서 검찰이 공소 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안부 검사들이 한 15명 정도 투입된 사건인데 와, 검사가 15명이나 투입됐어요? 야. 네, 공판장에 나온 검사들이 그 정도 숫자고 그 검사들을 보조하는 또 이제 새끼 검사들까지 하면 그 한 2배는 되죠. 야, 이거 큰 사건이에요, 그러면. 네, 굉장히 크게 취급한 건 사건이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공안 검사들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하는지를 재판 과정에서 알겠더라고. 증인을 만들어내고 증인으로 하여금 검찰이 이렇게 의도한 대로 어떤 내용을 증언하게 만들고 유도신문을 통해서 새로운 증거로 만들어내고 조합해서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70년대 유신 때 재판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작동이 된다면 당연히 이것은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재판 판결 내용을 보니까 검찰의 소설 같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버리더라고요. 그대로. 네, 그대로 인용해요. 어떤 사건들 보면요. 검찰의 기소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판결문들이 있어요. 네. 이 사건이 그래요. 예, 2심, 3심에서는 바로 잡히라고 기대하지만 이미 1심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렇죠. 선거 직전에 그것도. 4년 전에도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매일매일 그 언론의 검찰발 수사 뉴스가 계속 흘러나가게 해서 왜냐하면 당선 막으려고. 출마를 막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수사 중일 때는 사표 수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출마할 수 없을 것이다. 황운하는 이번에 절대 출마 못한다. 그런데 검찰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사표를 제출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검찰이 그 점을 간과하고 이번에 출마 못할 것이다. 계속 언론에 흘리면서 저를 범죄자로 만들고 기정사실화하고 출마가 안 될 것이라고 큰 소리치고 그 다음에 기소해서 또 출마가 안 될 것이다 했는데 출마도 하고 또 당선도 됐죠. 그때도 2019년 11월 말부터 12월 사이부터 시작했습니다. 딱 4년 만에 이제 1심 선고로 해서 또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검찰이 판단한 거 같고. 저는 검찰이 재판 일정도 스케줄을 이렇게 맞췄다. 그래서 1심에 이때쯤 나오게 맞췄다고 봐요, 저는. 처음 1년 동안 공전된 게 있었습니다. 그 공전은 검찰 탓입니다. 검찰이
이 수사를 안 한 상태에서 기소를 그냥 해버렸어요. 여러분, 저 사람 검찰 가서 조사도 많이 받고 고생했겠네라는 생각이지만 검찰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서면 조사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기소부터 해버린 거예요. 네, 조사를 안 하고 기소부터 했어요. 원래는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선거 전에 기소할 수가 없거든. 선거 전에 기소해야 되거든. 그래서 급하게 기소한 거예요. 그 수사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러니 한 1년 이상 아무것도 안 했지. 네, 수사 기록을 법원에 내놔야 변호인 측의 그 기록을 보고 재판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기록을 안 내놓는 겁니다. 수사를 안 했으니까. 수사가 종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기소부터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수사가 종결이 안 됐다는 이유로 기록을 안 내놔서 1년 동안 재판이 공전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3년 동안은 검찰이 뭐 이렇게 많은 증인을 신청하는지 증인을 계속 신청해서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이 1심 선고를 이때쯤으로 또 맞춘 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사실 듭니다. 이걸 무슨 4년이나 해. 1심을. 출마를 막으려고 했던 것처럼 다음 총선에 나오는 황운하를 막아라. 왜냐하면 황운하는요 검찰을 많이 괴롭혔어요. 고래고기 사건도 시작해가지고 검찰하고 많이 싸웠어요. 경찰대 시절부터 싸웠어요. 대표적인 검찰 비판론자였단 말이죠. 죽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법원에 나오는 사람이 15명이면 뒤에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검사가 투입되잖아요. 그럼 사법부가 부담을 느낍니다. 이 법원의 판결문을 제가 꼼꼼히 읽어보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검찰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을 공소장으로 써놨는데 그대로 그냥 사실을 인정해버리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검찰 주장을 100% 받아들였을까? 부담을 갖지 않았을까?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든지 처음부터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이 재판을 진행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판결문을 쓰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앞에 김용부 원장 사건 다뤘는데 김용부 원장을 그렇게 잡은 것은 이재명이 타겟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사건은 황운하 플러스 문재인 일석이조 사건이라 이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 재판 판결 나오자마자 이제 조국 다시 수사한다고 그러고 문재인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황운하 가는 도중에 죽여놓고 그거 징검다리 타고 문재인까지 간다. 그렇게 막 수사하면 총선에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 이게 당시 울산 경찰이 진행한 수사는 너무 정상적인 수사이고 안 하면 다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사건들이거든요. 최고 변론할 때도 이거 하면은 직권남용이라 하고 안 하면 직무유기라 했을 거다. 뭘 하든 범죄자라는 누명을 덮어 씌우는 거죠. 이것을 법원이 허망하게 다 인정한다는 게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정상적인 수사를 이렇게 선거 개입 수사로 둔갑시켜놔서 저만 명예훼손 당한 게 아니라 당시 울산 경찰이 다 무슨 선거 개입 수사나 한 것처럼 이렇게 명예훼손을 당했고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던 검찰이 이 사건 어떻게 만들어 볼까, 김기현 수사한 거를 어떻게 선거 개입 수사로 한번 둔갑시켜 볼까 하고 궁리하다가 어떻게 뭐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던 사이에 원래 청와대가 여러 가지 범죄 첩보가 가고 그것을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국민권익위나 뭐 감사원이나 이런 데다 보내는 거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니까 그 뭐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이거를 하명 수사라고 새로운 그 프레임을 짜가지고 당시 청와대를 목표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검찰 개혁이 동력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검찰이 원하는 것은 자, 1심 유죄 나왔으니까 이제 출마를 못하게 만들거나 출마하더라도 낙선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공천을 못하게 만들거나 이런 목적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유권자들을 꾸준히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힘을 내라. 검찰 윤석열 정부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 지역구에서? 예, 예. 그래서 느낌 조사? 예, 예. 이럴 때는 반드시 해야죠. 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의원님은 반드시 당선돼야 되는 거 이제는. 검찰이 비록 허들을 설치해 놓긴 했지만 지난 4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 허들을 뛰어넘어서 제 결승점에 잘 도달해야 된다. 그 의원님의 반격은 당선인 거예요. 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제 타겟팅한 목표는 황운하 제끼고
문재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응은 황운하가 제껴지면 안 되는 거지. 여기서 관심 지역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검찰 의도대로 되면 안 되고요. 현재 경선 룰은 어떻게 돼 있어요? 1심 유죄면 못 나갑니까? 현재의 룰은 기소됐을 때 1000점 만점에 20점 감점이 룰인데 그것도 그 당무위원회인가에서 최고위원회인가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이게 없을 정치적 사건으로.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이재명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때린다든가 황운하 의원 사건이라든가 김용 사건이라든가 의도가 보이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의원님이 이걸 꼭 이겨야 하는 게 의무예요. 네.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꼭 이겨야 돼. 이거 의무가 된 거야. 그렇죠. 경선은 그 시스템 공천에 따른 공정한 룰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후보가 된 이후에는 반드시 본선에서 이겨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고 또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본선 승리와 항소심 무죄를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검찰이 쏟아부은 걸 보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의원님이 이제. 관심 지역구가 하나 생겼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